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그 회원분들과도 좀 통화를 좀 했는데요. 시장이 왜 이러냐,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일단 저희의 기본 전제는, 일단 첫 번째는 시장 예측은 할 수 없다가 기본 전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예측을 할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차라리 좋은 회사, 좋은 주식을 좀 많이 좀 모아놓자. 그래서 좋은 구간에 오면 좀 사자. 뭐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실적이 이제 다 끝났고 좋은 회사들을 지금 좀 추리고 있는데, 최근 시장 하락 때문에 많이 싸진 종목들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좀 신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기본 첫 번째가 시장 예측은 할 수 없다. 이고 지금은 좋은 회사를 좀 찾고 있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저희 어떤 시장은 관은 어떻게 보냐면, 일단 첫 번째가 일단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는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 시장이 코스피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서서히 이런 빠지는 과정인지 아니면 시장이 쭉 올라오는 과정. 이거 한번 좀 코스피를 가까이서 볼까요? 좀 멀리서 이렇게 놓고 보면 코스피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런 모습인데, 이게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락되는 것인지, 혹은 쭉 올라오다가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인지, 이것에 좀 어, 고민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후자라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의 정점이니까 요거라면 이제 좀 판단 다르게 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사실 여기 뒤에 부분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최근에 요 짧았던 부분 있잖아요. 요 짧았던 부분, 한 요 언저리 정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락했던 요 언저리 정도만 생각해 보면, 일단 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었죠. 일단 그 다른 어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률이 가장 좀 좋은 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어떤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한국의 어떤 수출이라는 부분과 한국의 내수라는 부분이 괜찮았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수출이란 부분은 뭐 반도체, 자동차,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수출이 너무 좋았죠. 증가율도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내수를 좀 보자면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가 이렇게 심해지기까지 보면, 델타 변이가 이렇게 심해지기 이전 상황까지 보면 가장 모범적인 어떤 좀 방역 국가였고 했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은 어,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좋았던 부분이 조금 우려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디램 가격이 뭐 하반기 정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에 코스피 하락률의 85%의 하락에 기여를 한 것이 반도체 업종이었거든요. 어, 그것처럼 최근에는 보면은 이 수출을,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떤 좀 우려감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내수 쪽도 델타 변이가 이거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다시 내수가 좀 얼어붙을까? 이런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결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코스피의 이런 하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코스피의 하락이 보면은 코스피를 PER로 이제 장기적으로
쭉 놓고 보면 코스피, 그러니까 PER, 코스피 PER도 밴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면 상당히 극단의 위치에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역시도 저희는 이제 장기 볼린저 밴드 한 120일 정도를 이렇게 쓰는데, 장기 볼린저 밴드에서도 표준 편차 3의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PER은 극단으로 내려와 있고 환율은 아주 위로 표준 편차 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슬금슬금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 반등 뭐 하락 반등 하면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는 이런 하락일 것이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의 최근의 하락분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특히 반도체 쪽 요 수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것과 이 내수라는 것,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일단 내수를 먼저 보면 델타 변이가 조금 지난주를 기점으로 혹시 조금 정점인가 이런 어떤 시장의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백신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거, 백신 보급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것,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7월 중순부터는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도 코로나 이전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활동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내수 쪽도 우려가 좀 강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좀 보면, 요 며칠 사이에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이 한 40조 넘는 정도가 줄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이제 역으로 환산해 보면 21년은 그렇게 만약에 실적이 하향될 거는 많지는 않죠. 22년의 실적 하향을 우려하는 건데, 지금 40조 정도 이렇게 훼손된 것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한 22조 정도가 하향된 어떤 결과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2조 정도 하향시킨 정도, 미래의 영업 실적이 하향된 정도의 지금 주가 위치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거의 최악으로 반영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한 부분이 좀 확실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코스피 지수로 본다면 여기 보이는 3100 정도, 이 구간을 좀 중요하게, 이 언저리를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에서 가장 좀 기대하고 있는, 좀 겁내하고 있는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요 상황 언저리까지가 시장에서 어떤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잭슨홀 미팅에서 달러의 어떤 방향성이 좀 정해진다면, 지금 달러와 원화가 상당히 괴리율이 벌어져 가는 상황이죠. 표준편차 3까지 갔다라는 것은 아마 그렇게 된다면 원화도 좀 일정 부분 안정을 보일 거라고 봐요. 지금 코스피의 하락을 기여했던 반도체의 강한 매도, 여기에 이런 어떤 결과물로 원화의 어떤 약세,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조금 그닥 그런데라고 했더니 다른 쪽으로 또 전이가 돼가지고 다른 쪽에 또 매도세를 또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의 어떤 소설 속에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다만 다음 주 잭슨홀 미팅을 어떤 기점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다른 어떠한 어, 꽤 많은 것들이 순간 하락으로 인해서 과매도 영역에 들어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에 동참한다기보다는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반등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시장을 점검해보자라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지금 아주 용기 있게 막 지금 저점 매수다 이럴 용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럴 용기는 없고, 일단은 시장의 어떤 과한 매도세에 동조하지는 말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좋은 회사들이 싸지고 있다. 그런 회사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실적을 조금 더 지금 체크하고 다음 주까지는 실적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보고요. 그런 회사들이 실적 진짜 괜찮네. 근데 많이 싸졌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익 실현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목이 있으면 계속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게 있고 50% 비중을 축소한 게 있고 75% 비중을 축소한 게 있는데 얘네들을 좀 줄여서 많이 싸진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하든지 혹은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애들을 계속 좀 더 추가한다든지 뭐 이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으로 돌아가면 시장 예측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했던 말을 그냥 소설이다, 가벼운 어떤 뭐 이야기를 좀 보시고 본인의 각자에 맞는 어떤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